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김동석입니다. 4월 6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 2부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께 많은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도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에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요,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또 연결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전화 참여해 주셨습니까? 예, 포항인데요. 포항이요? 예. 예. 아유, 멀리서 주셨네. 서울은 지금 봄인데도 봄 기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추워 죽겠습니다. 근데 그 진해 군항제 그 벚꽃 축제 열리는 데가 포항이랑 이렇게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포항은 지금 꽃도 피고 그랬는데요. 예. 좀 날씨 좀 따뜻합니까? 예, 아침에는 좀 춥고 낮에는 덥고 그래요. 예. 낮에는 더울 정도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서울도 좀 봄이 올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반갑네요. 예. 예,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잉크테크요. 잉크테크. 예. 가격과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가격은 24,900원에 30%입니다. 24,900원에 30%. 예. 네.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이게 내가 살 때는 2월 때부터 사가 지금까지 무타게 가이를 낮췄거든요. 네, 2월 달부터 사셨다고요? 예. 예, 그래가 나 죽기 낮췄는데 이게 언제까지 본전가가 올라는가 아니면 올라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네, 24,900원. 오늘 한 23,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장 상황에 비해서는 좀 불안불안한 상황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아주 손실폭이 뭐 큰 편은 또 아니다 싶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좀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또 이렇게 나는 좀 대응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회사가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좀 추가 매수해도 될까 싶은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 이 회사가 어떠한지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들여다보고 실적 등등. 네. 예.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좀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한 물타기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주가가 올라가든 어떻든지 간에 이 기업에 대한 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물량 자체를 좀 늘려보고 싶다라는 뜻일까요? 예, 회사 처음 듣기로는 이 회사가 좋다 하기에 내가 샀긴 샀는데 네. 그 회사가 좋으면 계속 좀 매입 더 할까 싶은데요. 아, 전문가분께서 이 회사가 해볼 만한 회사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시면은 주가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늘려서 한번 홀딩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홍희진 팀장께서 잉크테크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이고 가격대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매수해서 보유해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려주실런지 상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회사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전자 잉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초로 뭐 전자 잉크를 좀 개발을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이 굉장히 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적자 전환하면서 여전히 기업 수익성은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매출이 지금 증가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거나 아니면은 마진율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기업이 뭐 자산도 늘어나는 흐름은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로 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따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자산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부채 비율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중장기 투자는 일단 좀 자제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뭐 컴퓨터 잉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 전환되어야 된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그동안의 주가 상승, 그러니까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1월 달 초까지 엄청나게 많은 주가 급등이 있어 왔죠. 그 다음에 지금 조정도 상당히 좀 크게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이 121선에 대한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로선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시장 대비 지금 흐름 자체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21선에 대한 지지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도 21선에 대한 안착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순간적으로 이탈했습니다만 어저께 오늘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안착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1선 가격, 그러니까 121선 가격과 21선 가격,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61선에 돌파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좀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0원이 이탈될 경우에 일단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까지,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들고 가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고, 근데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61선,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근처를 뚫어낼 경우에는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2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주가 자체가 워낙 거래량이 없이 지금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상승 시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좀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좀 상승이 좀 나와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 증가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2,000원,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 근데 이제 돌파 시에 거래가 증가될 경우에는 28,0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추가 매수는 일단은 하지 않으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잉크테크에 대해서 여러분께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답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들 또 풀어보겠습니다. 손오공이 들어와 있는데요. 손오공 6,65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정태근 전문가께 이 손오공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 손오공 같은 경우에 뭐 테마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PC방 내에서 유통 판매 점유율 측면에서도 조금 접근이 이전에 있었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테마에 대한 부분도 좀 소멸이 1차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난 뒤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PC방 어떤 유통망 채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그 선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2,000원, 2,500원 전에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7,0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거의 뭐 3배 이상 이제 올라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3배 넘게 올라온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그 조정이 한번 왔죠. 7,000원에 저항이 되면서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2차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노리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추세가 추가적으로 가게 되려면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고점 지금 이제 그 7,000원 가격분 그걸 안 보더라도 아래쪽으로 좀 보더라도 6,700원의 가격대가 지금 이제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소위 말하는 쌍봉 패턴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대는 6,700원에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6,700원 이렇게 쌍봉의 형성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 그림을 어떤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은 충분히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은 지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650원에 비중 50%. 지금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월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6,700원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쌍봉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쪽에서 만약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보시고요. 6,700원에 대한 재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비중이 50%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해보십사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빅텍을 봅니다. 빅텍 1,960원에 10% 비중이시네요. 자, 빅텍 같은 경우는 방산주겠죠. 최근에 북한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에 대한 지지는 양호하게 좀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요, 엄청나게 좀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보니까 50% 가까운 수익이 나셨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지지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이 얼마만큼 단기적으로 잘 지지가 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700원, 그러니까 2,700원이 이탈되지 않아야
나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2,700원이 이탈이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전장 아니고 오후장에서 뭐 추가적인 좀 급등이 나온다라면은 3,000원 이상권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죠. 더군다나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자체 테마가 상당히 좀 부각됐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좀 옮겨졌을 때는 그것이 이제 호재가 지금 소멸되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좀 챙겨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2,700원을 손절가로 지금 대응을 하시고요. 매도가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위로서는 일단은 3,000원 이상권, 그러니까 3,000원에서 한 3,100원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상담하는 동안에도요, 여러분께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면은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지금 계속해서 추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담양이요. 담양? 예, 예. 아,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주셨군요. 네, 네. 떡갈비도 진짜 맛있는데요. 예. 대나무 잎에 이렇게 막 싸가지고 떡갈비 국, 이거 굉장히 맛있던데 기억이 납니다. 한 10년 전에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쪽에 살고 계신 분은 맛있는 게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예. 서울엔 통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루멘스요. 루멘스. 예. 근데 목소리가 좀 기운이 영 없으신 게 지금 루멘스가 좀 속을 많이 세기나 봅니다. 네, 예. 자, 사신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 한 6,300원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 물을 타가지고 8,200원까지 아. 하세요. 처음 산 가격이 8,200이 아니라 물 타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가격이 8,200원이요. 예, 그러면 거의 한 2,000원 정도, 한 20, 한 5%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네요. 만만치 않긴 좀 하네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설마 100%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네. 45%. 45% 정도.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45% 정도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하락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손절이라도 잘라낼 생각은 안 하시고 오히려 좀 단가를 낮추려고 계속 반대 선택으로 사 모으신 것 같은데. 다른, 저기 시청자분들이 네. 상담을 하시는데 뭐 7,000원대 꼭 손절을 하라고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네. 지금 너무 죽겠어요. 7,000원 정도에는 꼭 손절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그보다 훨씬 더 훅 하고 10% 정도 더 떨어져 버리고 나니까 지금은 손절하기에도 너무 이게 손실을 확정짓기도 겁이 나고 그렇다고 들고 가자니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고 좀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도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기관에서 너무 날이면 날마다 많이 매도를 하니까 겁이 덜컥 나 죽겠습니다. 기관에서 계속 매도를 하니까 수급 상황도 좀 꼬이는 게 눈에 훤히 보이고. 네, 네. 네. 아이고, 지금 회사 막 내막을 모르니까. 예, 속상해 하시는 게 그냥 저한테까지 확 와닿습니다. 예, 기관들이 팔고 있는 게 저도 지금 이렇게 지금 수급 분석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워낙 좀 만만치 않고 뭐 계속 팔아제끼기만 하고 그나마 좀 외국인이 한 이틀 정도 사줬다라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긴 한데 그동안에 팔았던 물량에 비하면 또 좀 그렇다 싶긴 하네요. 네. 외국인은 약간 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분께서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언을 내가 검토한 다음에 과연 그걸 실행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서야 사실 아무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투자라는 게 내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결정을 할 때는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느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정태근 전문가께 루멘스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신 부분 좀 제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어떤 개인마다 다 사정을 다 봐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틀 동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요즘 그 반등을 주는 이유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틀 동안 지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오늘 뭐 런던 올림픽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반대 그 부분을 조금 그 뒤집는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지금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5.5세대, 8세대 라인을 넘어가는 그 LED TV 라인이 7월 달에 지금 현재 준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증설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코스닥 장비 업체의 장비가 9월 달부터 들어가고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뭐 런던 올림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TV에 대한 수요는 9월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 업황적인 부분, 런던 올림픽은 단순히 말 그대로 수요 기대감일 뿐이고,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5일선이 되겠죠. 5일선 510포인트 장을 받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루멘스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시고요. 제가 어저께 그 모 프로그램에서 한 7,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매수하신 분 말씀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6,000원 정도 못 지키면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6,000원 이 자리 못 지키면 팔라고 해도 못 파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일단 반등을 줬다가 지금 이제 다시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그 하락을 하겠지만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자, 16,000원에서 4,000원까지 4배 이상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떤 LEB 그 바닥을, 어쨌든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바닥을 잡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 그냥 요 종목을 그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요.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그냥 쭉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대응을 하시라 저런 대응을 하시라 해도 이 얘기가 전혀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반등시 매도 이런 얘기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런 거 솔직히 무책임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하실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뭐 LED TV 관한 부분 뭐 7월달 되기 전에 한번 또 나올 가능성도 클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고생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 본인이 잘못한 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요거는 일단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뭐 잘라내기에는 조금 상황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듯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는 결정을 하고 뭐 추가로 더 사들이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내 자신이기 때문에 자, 이 투자에 대한 결과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셔야겠죠. 아무리 속상하시더라도 기업 자체가 뭐 아주 망가진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다라면은 한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부산에 계시는 양춘생 선생님께서 아이고 또 저희 그 투자 플러스 때 이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던 애청자이신데 저들의 방송 시간이 변경됐다고 시청하면서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 8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맡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 상담까지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좀 상담보다는 오전 시간대 프로를 제가 주로 하니까요. 아침에 그 개장 때 우리 출발 상황이 어떤지 또 투자 전략을 짤 때 어떤 게 유효한지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상담 프로는 선택이십니다. 예. 예. 다 보셔야죠. 예, 농담이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맥이 들어와 있는데요. 22,100원에 60%입니다. 네. 케맥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일단 요것도 루멘사 좀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멘사 좀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회사도 지금 현재 그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사 매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지금 LCD 쪽에서 AMOLED 쪽으로 지금 현재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 ICD라든지 그 LP 시스템, 그리고 기존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존의 강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부터 이전에 제 상담을 드릴 때 조금 잘라내는 그 반등을 주더라도 다른 경쟁 업체들 때문에 조금 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가격대가 22,100원이신데 아이고, 이분도 좀 잘라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격을 보니까 잘라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것도 그 루멘스와 좀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루멘스 같이, 자, 루멘스도 그렇고 케맥도 그렇고 일단은 LED 업황이 좀 그 LED 업종 전체적으로 올라올 때 좀 같이 대응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루멘스도 그렇고 케맥도 그렇고 지금 잘라내려고 한다고 말씀드려도 못 자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케맥 같은 경우 LED 업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케맥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당시 올라올 때 올라오고 난 뒤에 조금 고민이 된 부분들은 케맥이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AMOLED
최종 검사 장비 업체들 중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8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다른 검사 장비 좀 전에 말씀드렸던 ICD-한제, APC-10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에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요건 일단 가지고 계시고 LED 업종이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2,000에서 14,000원 40% 넘게 손실난 상황 속에서는 어떤 대응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효성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가격은 6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이신데 이 기업, 종목에 대한 전망을 좀 종합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네. 좀 효성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주업체 지금 보시면 뭐 스판덱스라든지 뭐 타이어 코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공업 쪽, 그러니까 변압기도 상당히 좀 매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풍력 지금 발전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이 지금 시장 점유율도 좋고 일단은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지능기업,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최대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지능기업이 여기서 뭐 무너진다, 그러니까 상당히 폐지가 많이 되는 일까지는 발생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지능기업의 안정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효성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좀 좋긴 하지만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문제가 좀 안 좋아질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향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62,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비중 자체 20%시고 그러니까 시장 흐름 대비 그렇게 뭐 손실폭이 좀 크시다라고 지금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철강주라든지 화학주, 뭐 지금 보시면 효성도 좀 마찬가지겠지만은 다른 업종 자체도 지금 급락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효성도 이전에 그러니까 지수가 좀 올라와줄 때 같이 동반 상승한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만큼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성 같은 경우도 뭐 철강이나 화학같이 중국 관련주로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인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죠. 그러니까 지지선이 지금 뭐 121선, 61선이 좀 지켜주면서 옆으로 기는 조정이 좀 나와 주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격대가 무너지면서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전저점 라인까지 좀 손절가를 좀 잡고 53,000원으로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장기적인 대응으로서 7만원까지 68,000원에서 7만원 정도 구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국내 1위고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사업을 좀 갖고 있고, 뭐 스판덱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변압기 시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풍력 시장에서도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앞으로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으로서 반등이 좀 나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만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53,000원 손절가 68,000원에서 7만원까지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세워드리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입니다. 75,000원에 25%인데요. 매도 시점 잡아달라고요. 네. 골프존 같은 경우 조금 시기를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회사 내용보다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트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수요일날 21선 그 지지 라인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1선은 어쨌든 지지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하면서 그 N자의 반등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자, 75,000원 공격해서 고점에 사셨는데, 자,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21선을 이탈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지만 21선이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기존에 21선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1선에서 못 팔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나노신소에서 마찬가지 21선을 지지받고 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지지받고 가다가 이탈하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존도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거든요. 75,000원 사신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요 종목은 21선 패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수급도 보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3월 30일이죠. 3월 30일도 보게 된다면 기관들이 지금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죠. 수급도 조금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패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의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21선 미회복 시는 조금 손절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종목 상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5% 늘어난 45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96.61% 급증한 5조 8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매출은 시장의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됩니다. 갤럭시 노트를 비롯한 스마트폰이 1분기 세계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데다 일본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의 몰락으로 D램 가격이 오르는 등 반도체 부문의 실적도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청년들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구체적 지원 대상, 적용 금리, 대출 한도 등을 놓고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중앙재단도 지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정보 시스템 개발 등 준비 과정을 서둘러 끝내고 고금리 대출 전환 상품을 5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는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93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지난 2010년 약 70억 명인 세계 인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도시 인구 급증으로 40년 후에는 23억 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체 인구 증가분 중 86%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시 인구의 증가가 가장 많은 나라로는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최고 경영자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다이먼 CEO가 지난해 2,300만 달러를 받아 월가 금융회사 CEO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화로는 260억 원가량으로 하루에 7천만 원가량을 번 셈입니다. 웰스파고의 존 스텀프 CEO는 1,790만 달러, 시티그룹의 비크람 펜디 CEO는 1,500만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언 CEO는 700만 달러를 각각 받았습니다. 네, 오늘 패스트 종목 상담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증시의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2포인트, 3포인트 각각 양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등 성공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2010 미스코리아 하현정 씨가 진행하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집니다. 연이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